자, 우리 여기 삼각함수 단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단원. 자, 이제 일반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을 이제 잡고, 기준이 되는 선에서 이제 회전을 좀 시키는 겁니다. 자, 기준선이 있고, 기준점이 있어.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선에서 회전을 좀 시켜가지고, 바라보는 이 화살표 방향을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이제 잡을 건데, 동경. 처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시초선. 시초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하는 방향을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게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준 게 음의 방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음의 방향. 자, 그랬을 때, 그, 지금 요만큼의 각만큼 회전한 거야. 시초선 베이스로 해서 요만큼을 회전한 게 이 바라보는 동경인데, 근데 사실 그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더 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특정 동경이 그 가리키는 그 가게 크기 있잖아요. 요 가게 크기. 요 가격 크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요 가격 크기는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나타냅니다. 알파도. 그러니까 이 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파다라고 이제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바퀴, 두 바퀴, 혹은 뭐 음의 방향으로 뭐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360 곱하기 n으로 그냥 간단하게 퉁쳐 놓으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를 동경 OP가 이제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일반각 이제.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주고, 결론은 이거죠. 이 동경이 바라보는 데가 있을 텐데, 그 동경이랑 이 시초선이랑 이제 얼만큼 이제 각의 차이가 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알파 도만큼 차이가 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제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그 뭐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든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든 그 회전한 그 총각을 360으로 나누고 360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n이고 나머지가 알파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약간 몫과 나머지에 대한 개념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360으로 나눌 거니까 그 이 나머지는 당연히 0과 360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0과 360도 사이의 범위로 알파를 잡아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특정 사분면이 그러면은 어떠한 각의 범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뭐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어. 1사분면은 이제 이 부분에 위치해야 1사분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참고로 더 주의할 점은 자, 만약에 동경이 Y축이랑 이렇게 좀 이게 포개어지게 위치해 있다. 혹은 X축이랑 포개어지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축 위에 있는 동경은 어떤 사분면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사분면에 해당하지 않은 거고, 속해 있지 않은 거고, 이제. 자, 기본적으로 1사분면이라고 한다면 0도에서 90도 사이의 범위를 가지겠으나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360 곱하기 n을 반영해서 사분면을 적어주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60 곱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0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회전하는 각을 이제 알파도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고 됩니다. 90도. 자,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 줄 거야. 만약에 이사분면이라고 한다면 90에서 180 사이의 범위에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알파도,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사이의 범위로 놓을 수가 있었죠. 이제 이사분면의 각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분면의 각을. 3사분면의 각은 여기 180과 270도 사이의 범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알파도,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사이의 범위로 놓아줄 수가 있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사분면의 각입니다, 이제.
사분면은 270도랑 그 다음에 360도 사이의 범위 안에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야 이거? 270도 알파도 360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자, 이렇게 이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특정 사분면을 의미하는 그 각의 범위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요 주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2개, 3개 해가지고 5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방학 때 수업할 때는 내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6개로 했거든? 자, 요거 먼저 볼게, 이제. 그 두 동경이 이제 일치할 때랑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요걸 보시면은 지금 알파는 이만큼 회전한 게 알파고, 베타는 그냥 이만큼만 회전한 게 베타야. 자, 알파든 베타든 같은 동경을 바라보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치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포개어지는 거. 근데 이때 두 각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해주게 되냐면, 알파는 한 바퀴 돌고 찔끔 간 거고, 베타는 그냥 찔끔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파에서 한 바퀴 플러스 찔끔에서 이 베타, 찔끔을 빼버리게 된다면, 두 각을 빼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빼버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찔끔이 속어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바퀴의 표현이 남게 돼. 근데 정확히 꼭 한 바퀴일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잠깐 편의상 알파를 한 바퀴 플러스 찔끔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알파나 베타는 지들이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이제 우리는 한 바퀴의 표현으로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거야. 360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제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이제 있지만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알파는 이만큼 간 거라고 보시고, 베타는 이만큼만 간 것이라고 생각해 줄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은 여기가 나와, 여기. 이 각이 나오거든? 이 각. 이 각이 나옵니다. 자, 이 각이 이제 몇 도입니까? 180도죠, 180도. 180도고, 아마 중학교 때는 저걸 평각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평각. 자, 그래서 이때는 두 각을 한번 빼보셨을 때, 여러 바퀴를 또 돌아줄 수 있으니까, 360 곱하기 n을 이제 달아주는데, 거기에 평각에 해당되는 180도까지 추가를 시켜주면 돼. 근데 항상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n은 정수 써주셔야 됩니다. n은 정수. 이제 이 위에 써져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도 다 쓸게 그냥. 이거 너네가 좀 이게 쓰는 습관이 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여기 써놓을게. n은 정수 다 써놓겠습니다 이제. 자, 써놓고 할게. 자, 이렇게 이제 써놓을 거고.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호도법. 그래서 이제 호도법에서는 파이가 180도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럼 2파이로 표현이 돼서 아마 근데 실전에서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아마 호도법으로 아마 문제를 풀 거야. 보통은 호도법으로 문제를 아마 풀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푸실 겁니다. 실제로는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너네들이 문제를 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알파도가 이만큼까지 간 게 알파. 그다음 베타는 이제 요만큼만 간 게 베타인데 X축 대칭 관계라면은 이 베타가 여기 아랫부분이랑 같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바퀴로 표현이 되죠. 한 바퀴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이 된다. n은 정수. 이렇게 표현이 돼. 이런 식으로. 혹은 호도법으로 표현해주면은 2파이 n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2파이 n. 그 다음에 y축 대칭 관계다. y축 대칭. 만약에 알파가 이만큼 간 건데 베타가 이만큼 간 거래.
y축 대칭으로 옮겨가지고 이 부분을 베타로 옮겨 놓으면 이번에는 둘이 더했을 때 180도 관련된 각이 나오게 되죠. 180도 관련된 각이. 그래서 이번엔 180도까지 더한 곳으로 쓰시되 이제 n은 정수 쓰고 들어갈게요. n은 정수. 얘도 이제 쓰시고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2파이n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x 대칭은 이제 y는 x가 그어져 있고, 자, 이제 이 알파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베타는 이제 이게 찔끔 간 건데, 이 찔끔을 대칭으로 옮겨주면은 열로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옮겨줬을 때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 다 더하면 90도구나 라고 해가지고, 알파 덕의 베타는 자,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계율로 나오는구나. n은 정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n은 정수. 그래서 이때는 2파이n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했던 게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 풀어놓게.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이 상황도 같이 그 여백에다가 좀 써놓겠습니다. 이 상황도 이제 같이 써놓으시면 y는 마이너스 x 그어놓으시고 y는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알파를 자, 이 정도를 알파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를 한번 베타로 잡아보게 된다면 이 정도를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으로 지금 그림을 그린 상황이야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알파가 가리키는 방향에 의해서는 이제 이만큼이지 이만큼의 알파도 베타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되는데 이게 각을 잘 옮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여기 베타를 좀 각을 옮겨볼게. 지금 이 찔끔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열로 옮겨주고 이 베타의 나머지 90도 부분을 1로 옮겨주게 되면은 얘가 베타가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0도 계열이 나오게 돼서 이때는 27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 더해준 게 270도 계열의 각으로 봐줄 거야. n은 정수야. n은 정수. 호도법으로 표현해주게 된다면 2파이n 더하기 2분의 3파입니다. 2분의 3파이. 두 각의 합을 저 이제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같이 좀 써놓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같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이 나오는데 호도법. 사실은 그 호도법이 맞아요. 호도법이 맞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저렇게 부릅니다.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호도법이야. 자, 이제 그 호도법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상황이 이거였어. 그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어떤 부채꼴을 생각했을 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과 일치하게 될 때의 이 각도가 도대체 몇 도일까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해서 나온 건데 그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일치하게 되는 순간의 각도가 저 알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다라는 거야. 정해져 있는 값. 그게 대략 몇 도 정도 되냐면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나오는 거야. 이게 대략 파이분의 180도 정도 된대. 파이가 3.14인 거 생각하면은 그 얘가 대략 57도 정도 됩니다. 대략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한 게 어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일치하게 될 때의 그 중심각을 이제 각도상으로 표현해보면 57도 정도 나오는데 그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를 1라디안이라고 이제 정의 놓은 겁니다. 1라디안. 이 라디안이라는 글자는 이제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라디안이라는 글자는. 그리고 이제 이 서로 이제 이 60분법과 이 호도법 사이에 그 호환할 수 있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식이 이거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하면 파이가 180도다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일단 베이스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양변 파이로 나누면 그 다음에
1도를 알아야 된다면 양변을 180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죠. 단위 이름 라디안 생략이야.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가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우리가 보통 가게의 크기 뭐 몇 도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30도, 60도, 45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문제 풀 때 중심각의 크기가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도가 안 들어가. 도라는 글자 안 들어가고 중심각이 1이래. 그러면은 이걸 보면 약간 당황할 수 있는데 저 1의 의미가 뭐냐면 단위 1은 라디안이 생략이 된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야. 이제 요 각도 이거 동그라미 표시 있잖아. 도라는 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호도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 도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모든 각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각을. 근데 그런 도 표시가 없으면 이건 호도법으로 표현이 된 거다라는 거지. 단위 이름 라디안이 생략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도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아 저거 호도법 라디안이구나. 1 라디안이구나. 뭐 도로 환산을 해보면 뭐 대략 57도 정도 되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 이런 거 다 계산해보지만 여기서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호도법을 이용해서.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 세타야. r 세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에다가 여기 r 세타 자리를 저 호의 길이 l을 대입하면은 2분의 rl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호도법 있지 얘들아. 아, 요 세타 있지. 요 세타가 이제 다 뭐라고 이게? 요게 다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도야. 호도법으로 얘들아 이거.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각이 30도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가 세타 자리에 30도를 쓰면 안 돼. 그 30도를 호도법. 그 파이에 관해서 표현해준 자 우리 30도가 몇 파입니까? 6분의 파이거든요?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니까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지.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적용해줘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줘야 돼 이제. 여기에 각도가 도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아시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중심각의 크기는 반드시 라디안이 단위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이제 삼각함수. 이제 요 단위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반지름이 1인 원의 단위원인데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반지름이 일반적인 R인 어떤 원에서 그 세타만큼 회전을 한 동경과 요 원이 만나는 점 P라는 점이 있어. P라는 점의 좌표를 X, Y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와 같이 우리 정의했었죠. 자, 사인이 원래 중3 때까지는 뭐 빗변분의 높이, 뭐 빗변, 밑변 높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 XYR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처럼 우리가 나타냈었어. 사실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P라는 점에서 수순의 발을 이렇게 만약에 내려버리게 되면은 수순의 발을 그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R분의 Y가 코사인, R분의 X가 그 코사인, X분의 Y가 탄젠트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3 때 배웠던 그 빗변분의 높이, 뭐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 하지만 여기서부터 배우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제 중3 때는 우리가 0도에서 90도 사이의 범위만 다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반화. 이제는 분각 이상도 나올 수 있고 음의 각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좌표랑 반지름 R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XY 자체가 이 점 P의 좌표잖아. 4분면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은 어느 4분면에 있는지 그 위치가 정해지기 마련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1사분면 상에서는 1사분면은 그 모든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플러스고 자 그런데 이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분모가 반지름이 항상 양수다 보니까 y좌표가 양수여야 사인 값이 양수인데 x축 윗부분에 해당되는 1, 2, 4분면에서만 사인 값이 양수죠, 우리. 반대로 코사인은 r분의 x, 분모가 항상 양수이다 보니까 이 분자가 항상 양수인 부분이 x가 양수인 부분, 즉 y축 우측에 해당되는 1, 4, 4분면이 코사인이 양수였었고, 마지막으로 3번 탄젠트는 xy가 같은 부호여야 이제 플러스인데 xy가 같은 부호인 게 1, 3, 4분면이죠. 1, 3, 4분면. 그래서 어떤 4분면에서 어떤 삼각함수가 플러스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얼싸안고 이렇게 아마 외워놨었을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자, 탄젠트는 이제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거. 주의할 점은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되더라. 각도가 똑같아야 제곱해서 더하면 1이고, 보통 얘를 이제 하나를 좀 이양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편이지.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표현한다든지, 사실은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럴 때도. 자, 그리고 밑에 당고장 표시는 이제 조심해 줄 사항. 코사인 세타를 전체를 제곱한 거를 제곱을 우리가 여기다가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왜 저기다가 쓰기로 약속했냐면은 그 얘랑 그 코사인 세타 제곱은 이거는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다른 표현. 밑에 거는 각도가 제곱이 된 거고 위에 거는 코사인 세타 값 자체가 제곱이 된 거니까 저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제곱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제.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두 동경이 일치할 때 3세타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야.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그 어떤 관계식을 썼어야 됐는지를 좀 이제 기억해놔야 돼, 이제. 어떤 관계식이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입니다. 이거 파이가 18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인 거를 만약에 캐치를 했다면, 얘는 이제 3, 4분면인 거를 좀 알 수 있겠고, 3, 4분면인 거.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일을 취한다. 우리 그 동경일을 취하면은 두 각을 뺀 게 뭐가 돼야 됩니까? 두 각을 뺀 6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반드시 범위가 아니고 6세타 자체가 그 360 곱하기 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360 곱하기 n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360 곱하기 n.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해주는 게 3세타의 크기에 대해서 구해주라고 돼 있고, 이제.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양변을 이제 6으로 나눠줘가지고, 이제, 풀어볼게, 이제. 참고로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 여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도로 바꿔놨는데, 일단은 이게 각도의 단위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로 통일시켜놔, 하나로. 도가 우린 익숙하니까 도로 바꿔놓을게. 6으로 나눠 놓으시면 얘가 60 곱하기 n인데, 그럼 저기 세타의 범위가 현재 180과 270도 사이 범위라고 지금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서. 저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세타, n값, 생각해 봐야 되겠죠? 63, 18, 64, 24인 거 감안하면은 n이 4일 때 세타가 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타가 240도가 나오나? 240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겠고, 우리 3세타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3에서 720도 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데, 얘가 과연 몇 파이냐라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시험 문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다 호도법으로 나올 거야, 얘들아. 호도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지도 다 호도법, 파이에 관해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얘가 몇 파이로 표현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가 몇 도? 파이가 180도라는 걸 알면은
뭐 어렵지 않게 얘가 이제 4파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 우리 필수 예제에서는 지금 여기는 안 실려 있지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몇 파이이니, 쟤를 호도법으로 바꿔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거야, 이거.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얘들아, 왔다 갔다가. 기본적으로 파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파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파이에다가 그냥 180도 넣어주면은 계산이 된단 말이지. 60분법으로.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180으로 나누면 돼. 180으로. 18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780하고 180으로 나눠. 그리고 파이만 붙여주면 돼. 파이만.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사실 아까 얘기했어.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냥 180으로 나누고 파이 붙이면 끝. 그래서 약분을 착착 잘 해보시면 됩니다. 약분을 이제. 약분해보시면 되는데, 약분해주면 몇이야, 이거? 3분의? 몇이니, 이거? 13파이니? 이거 맞나? 이거 맞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왔다 갔다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제 2번. 자, 2번. 아,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약간, 뭐랄까. 이 상황이 이미,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이 어떤 상황이어야지만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그 상황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이거 상황만 외워놓으면 솔직히 문제 푸는데 그냥 뭐 바로 이제 뭐 몇 초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 내가 수업할 때에는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부채꼴이 있으면, 뭐 이런 상황이죠. 가끔 헷갈리시는 분 중에 하나가, 둘레의 길이가 24면은, 여기가 24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둘레의 길이는 여기 반지름 2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 그죠? 이렇게 부채꼴을 한번 잡아봤을 때, 얘가 24란 얘기지, 얘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저런 건데, 근데 이미 내가 방학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저 둘레의 길이가 정해진 부채꼴에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기억 혹시 나십니까? 중심각 세타가 몇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의 반지름이 둘레의 길이의 몇 분의 몇 배일 때가 넓이가 최대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 밑에는 이제 써져 있지만, 자, 이거 상황 외워놓으면은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야. 자, 세타가 2일 때야. 중심각이 무조건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전체 둘레의 길이 나누기 4일 때로 이미 상황이 정해져 있어, 이거. 이 상황을 외워두면은 굳이 이제 이거 푸는데 이제 막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보자마자 바로, 뭐 이거네? 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지. 자, 그냥 봅시다, 이제. 자, 원래 푸는 방법. 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식 중에서 2분의 RL이라는 식을 세워볼게. 2분의 RL. 여기서 L이 현재 24-2R이니까 저 24-2R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약간 이제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12R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할게, 얘들아,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따라서 R이 몇일 때? 6일 때 최대값이 36이다 라는 게 등장하고, R에다가 6을 넣어버리면은 호의 길이 L이 12가 나오는데, 이게 R세타잖아, R세타. 그 세타가 2가 나오거든, 세타가 2. 그래서 부채꼴의 이 둘레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중심각은 세타가 무조건 2로 정해져 있는 수치고, 반지름은 둘레의 길이 나누기 4로 정해져 있어. 이제 여러분들 거기 필기하시는 데 말고 뒤쪽 넘기다 보면 리뷰도 나오는데,
거기에 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외워놔,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중심각 세타 2일 때,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나누기 4가 반지름일 때야. 둘레의 길이 나누기 4가 반지름일 때. 그렇게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고 나오는데, 이제 응용이 되면은, 뭐, 넓이가 주어지고, 뭐, 둘레가 최대, 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 이제. 뭐, 그런 문제들도 나오긴 하더라. 자, 일반적으로 둘레가 주어지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삼각함수식의 계산,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제. 자, 요 문제는 지금 보시면, 루트 코사인 분의 루트 사인이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합쳐져가지고 탄젠트로 표현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지금 튀어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우리 복수수 단원에서 많이 했던 건데, 우리 루트끼리 나눌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황. 이거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어떨 때 튀어나오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키포인트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 루트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끼리 이제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이 특수 케이스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죠. 특수 케이스만. 자, 이거 어떨 때? 곱했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A, B가 둘 다 뭐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맞습니까? 둘 다 음수일 때.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저런 식이 성립했었고. 나누기는 뭐였습니까? 나누기는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였어. 이런 상황이 될 때 해당이 됐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해당이 되고 그 이외의 상황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처럼 하듯이 그냥 곱하면 되죠. 그냥 곱해주면 돼, 그냥. 그냥 곱하면 돼, 이렇게.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니, 분자에 해당되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거구나. 이런 상황이야. 자, 4분면의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인이 양수이면서 코사인이 음수인 게 도대체 몇 4분면일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 해당 4분면을 적어보면은 사인이 양수인 거 1, 2, 4분면 코사인이 음수인 거 2, 3, 4분면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만족하는 4분면 확인해 줘야 되니 2, 4분면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2, 4분면 상에서 탄젠트 제곱이 이래. 탄젠트 제곱이. 근데 탄젠트 제곱이면 우리 탄젠트가 뭔지 알 수 있죠. 루트 씌워주면 되지만 그냥 루트 2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 4분면에 해당되는 탄젠트 부호를 정해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2 저렇게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해주는 문제야. 사인 코사인의 곱 얘를 구해주는 문제야. 자, 기본적으로는 그 삼각함수가 어떤 한 값이 알려졌을 때 다른 값들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하라고 얘기했을 거야.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인 거 감안하면은 1 루트 2 부호는 무시하고 빗변이 그럼 루트 3이니까 이걸 토대로 사인 코사인의 곱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사인은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 자, 부호도 결정해 줘야죠. 사인은 현재 2, 4분면에서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일단 루트 3분의 1. 하지만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야. 이 부호까지 감안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와 같은 식으로 부호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 2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해주시고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4번 자, 이거 4번도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4번도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 얘도
4번 보면은, 자, 1, 4분면의 각이죠. 사인 빼기 코사인이 3분의 1일 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야. 일단 좀 간단하게 쓸게. 자,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이 3분의 1이야. 그 우리는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깔고 가는 거 얘들아. 얘들아, 얘가 1이다라는 정보는 이미 안다라는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상 얘들아 SC에 관한 식이 두 개 주어진 거잖아. 둘이 뺀 게 3분의 1, 제곱의 합이 1.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사실 쟤네 잘 연립하면은 S랑 C 두 미지수 구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얘 세제곱해서 더한 것도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직접 저거 S랑 C를 구해서 풀진 않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걸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야. 일단은 좀 어떻게 푸는 게 좀 좋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볼까? 사실 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 곱셈 공식 변형이 있어요. 일단 곱셈 공식 변형.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분해 공식이 있지. 인수분해 공식. 자,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좀 있거든. 두 가지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만약에 세제곱에 대해서 더하는 걸 물어봤을 때 위에 게 나을지 밑에 게 나을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가 나을지. 근데 솔직히 거의 난 없다고 보거든 저거. 왜냐면은 결국에 밑에 거는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알면 되잖아, 그지? 근데 위에 것도 봐봐. 위에 것도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미 아니까 솔직히 위아래 큰 차이 없다고 난 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추천하자면은 위에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위에 거는 그냥 단순히 이거 곱셈 계산만 해버리면 되니까 위에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거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 더하기 C를 좀 알아야 되다 보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얘를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지만 근데 곱도 알아야 되니까 곱도 그냥 얘 제곱해서 볼 거야. 얘 제곱해서. 얘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2SC는 마이너스 9분의 8 SC는 9분의 4 뭐 여기까지 찾아볼 수가 있고 자 그걸 토대로 S 플러스 C도 한번 찾아보겠다. S 플러스 C도 찾아보시면 S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제곱 1 더하기 9분의 8 9분의 17 따라서 루트 씌워주니까 x 더하기 c는 풀마 3분의 루트 17 나오겠지만 풀마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이제 요 정보를 봐줘야죠. 이제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라는 거를 좀 알고 가야 돼. 둘 다 양수다. 최종 부호를 그래서 플러스로 결정하는 거야. 왜냐면은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양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끝났죠? 이 정보랑 그 다음에 곱한 정보 이용해가지고 저거 계산하면 끝. 계산해주면. 위에 걸로 해볼게요. 위에 걸로. 따라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계산해주시면 위에 거 3분의 루트 17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코사인의 곱을 빼주시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3분의 루트 17 곱하기 9분의 5 뭐 27분의 5 루트 17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금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처럼 계산해주면은 몇 번? 27분의 2번이죠. 2번. 자, 2번으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